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정의학 교실의 이성훈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약물들이 금연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담배가 나쁜 건 다 아시죠.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금단 증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니코틴 대체제 같은 약제들이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대표적인 금단 증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의 흡연율이 높기도 하고 흡연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도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사용하실 때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뇌에 있는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도파민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쾌감, 즉 니코틴의 보상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당 수용체에 작용하여서 니코틴의 결합을 억제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약제들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혐오제, 그리고 니코틴 대체제, 니코틴 백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약물들이 금연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그 효과를 입증받지 못하거나 혹은 부작용이 심해서 연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된 금연치료 약물은 약물의 종류를 따지면은 한 세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는 이제 니코틴 대체제, NRT라고 하는 이런 제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항우울제 중에 하나인 부프로피온 서방정, 그리고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부분 작동제인 바레니클린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약물은 다양한 NRT 제형 중에서 이제 흡입제와 스프레이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제형, 즉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이런 제형의 NRT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프로피온 서방정과 바레니클린을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RT의 경우에는 이제 담배 유해 성분 노출 없이 니코틴을 공급하여서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서 금연 성공에 기여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프로피온 서방정은 항우울제지만 독특하게도 세로토닌의 대사에 작용하지 않고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서 이들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금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니코틴 수용체에 니코틴과 비경쟁적으로 결합하여서 니코틴의 보상작용을 일부 줄이는 기전도 있습니다. 바레니클린의 경우에는 이제 니코틴 수용체에서 니코틴과 경쟁 결합을 하여서 담배를 피웠을 때 니코틴이 수용체 결합을 못하게 억제함으로써 부상작용을 줄이고 부분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여서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레니클린을 사용해 보면은 담배를 이제 피던 분들이 약과 담배를 병행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담배 맛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혹은 담배 맛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경험을 많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약물 치료의 효과만 단독으로 생각한다면 바레니클린의 효과가 다른 약물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프로피온 서방정과 NRT의 효과는 데이터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 두 약제를 헤드 투 헤드로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금연 성공률에 대한 효과는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NRT 중에서 패치나 껌, 사탕 같은 다양한 제형별 효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내담자라고 하죠. 담배를 피던 분들, 내담자의 금연 동기와 실천, 그리고 상담과 행동요법과 같은 비약물 치료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비약물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내담자가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 단독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매우 낮아집니다. 하지만 충분히 동기부여된 내담자가 비약물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함께 받는다면 금연 과정에서 경험하는 금단 증상도 강도가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금연 성공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가량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경우는 약물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연 치료 약물들이 흡연자들의 흡연 욕구를 줄여주거나 금연 의지를 높여준 효과는 없습니다. 일부 약물들이 흡연 시 담배 맛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약물 치료는 내담자가 강한 의지로 금연을 지속할 때 이를 가로막는 금단 증상을 감소시켜서 금연 과정의 고통을 줄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런 지식 없이 막연하게 담배를 끊으러 오셔가지고 약물 치료만 받으면 노력 없이 저절로 금연이 되겠구나라고 기대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충분한 설명 없이 약물만 처방하시는 의료진들도 종종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금연은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금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만 생길 수 있으므로 약물 처방하실 때 충분한 상담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연 치료 약물은 보조의 역할입니다. 금연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는데 내담자가 선수라고 가정했을 때 선수가 달리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의지를 높여주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이고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고 중간에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고 보급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금연 상담사의 상담을 비롯한 비약물 치료입니다. 금연 치료 약물은 힘들게 뛰는 선수들이 덥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불어주는 뒷바람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금연 보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금연 보조제를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정의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연 치료 약물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금연 보조제를 금연 치료 약물, 즉 NRT나 부프로피온 서방정, 바레니클린을 제외한 나머지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정의하기에 따라서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은단이나 금연초에서부터 보건소 등에서 많이 배포하셨던 아로마 파이프나 각종 스틱들, 더 나아가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심지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까지도 금연 보조제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것이고요. 이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지역금연센터 혹은 금연상담전화에서 오랜 기간 사용했던 보조제들은 안전성에 대한 경험적 확인이 된 제품들이고 사용 목적과 기전이 갈망을 잠시 줄여주는, 즉 금단 증상을 담배 사용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 완화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담배를 입에 무는 그런 행동적인 습관을 대체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또 다른 담배 제품을 이용해서 금단 증상을 줄이는 개념이므로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자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혹은 골련과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사용자로 발전할 위험도 높고요. 그리고 향후에 오히려 골련의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제로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치료제, 항암제나 항생제, 그리고 흔히 많이 복용하시는 당뇨병 약물, 항고혈압제 모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왔는데 약간 몸이 좀
몸살 기운이 있고 불편하죠. 백신들도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약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각종 영양제들, 건강보조식품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각종 건강식품들과 영양제는 그것을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시판 후 단계에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의약품들은 개발 당시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이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약제가 실제로 사용되고 나서도 시판 후 조사를 통해서 약제의 다양한 부작용들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감하기에 약물이 좀 더 부작용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긴 한데 실제로는 뭐 다른 이제 보조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약물이 더 부작용이 많냐라면은 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금연치료 약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품 설명서를 찾아보시면 정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정말로 다양한 부작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좋긴 한데 저도 다 읽어보지 않았고요. 뭐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교육받았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정말 흔히 알려지지 않은 정말 설명서 하단 쪽에 작게 적혀져 있는 부작용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간혹 경험하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열거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기전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NRT 같은 경우는 제형과 무관하게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을 결국은 공급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니코틴 공급 시에 우리 머리 말고 말단 쪽에서는 부신 쪽에서 아드레날린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상승되고 심박수도 빨라지고 혈관 수축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로 내담자들에게 필요한 용량보다 NRT 용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사용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 두근거림을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심한 부정맥의 기저질환자 또는 2주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NRT 사용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형별로 보시면 니코틴 패치는 제형의 특성상 부착한 부위 쪽에서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니코틴 패치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서 바르시는 각종 파스들도 발진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반창고라든지 접착제에 알러지 있는 분들 다 발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라 볼 수 있긴 하고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패치 제형은 보통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코틴 패치가 이제 제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형태고 한 가지는 16시간 동안 지속하는 형태입니다. 24시간 지속형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도 지속적으로 니코틴이 체내로 흡수가 되면서 도파민이 이제 소량씩 머리에서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이제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 중에 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침 전에 패치를 제거를 하시거나 16시간 지속 제형으로 변경 적용도 가능합니다. 니코틴 껌과 사탕은 사실 복용 방법이 일반적인 기호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껌 사탕과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껌과 사탕은 이제 먹어서 빨거나 씹어서 그 액체를 삼켜서 위장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이 니코틴 껌과 사탕은 이거를 삼켜서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씹거나 빨아서 나온 이 액체를 입에 머물고 기다리시면은 구강 점막으로 이 약재가 흡수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용법인데 이걸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빨리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빨아서 빨리 꿀꺽꿀꺽 삼키게 되면은 기대했던 금단 증상 완화 효과는 충분하게 얻지 못하고 오히려 딸꾹질이나 구강 자결감이나 구역감이나 구토,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심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은 서방형 제형만 금연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방형 제형과 속효성 제형을 설명하자면은 속효성 제형은 우리가 먹었을 때 빠르게 몸에서 흡수가 되어서 효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몸에서 배출되는 제형을 속효성 제형이라고 하고요. 서방형 제형은 이 속효성 제형을 별도로 가공을 해가지고 삼켰을 때 천천히 이게 몸에 흡수가 되도록 하여서 효과도 천천히 시작되고 오랫동안 가게 만들어진 약재가 서방형 제형입니다. 허가받은 제형은 부프로피온의 서방형 제형이기 때문에 이 제형을 받으신 다음에 알이 크다거나 삼키기 힘드셔서 이걸 부숴 먹거나 잘라서 먹거나 갈아서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서방형 제형을 부수게 되면은 이 서방형 제형이 속효성 제형으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금단 증상의 완화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부프로피온의 경우에는 이제 경련의 역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뇌전증과 같은 경련 질환 병력이 있거나 중추신경계 종양이 있어서 경련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용량에서 발생하기보다는 450mg 이상 복용 시에 그리고 복용 6시간 이내에 그리고 복용 시작 첫 8주 이내에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약물을 꼭 사용하는 상황이라면은 용량을 시작하거나 용량을 증량했던 시점에 주의 깊게 증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나 섭식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에 특정 정신과 질환 약물 복용 시에 처방이 제한되므로 정신과 질환의 병력과 복용 약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불면증이나 구강건조, 두통, 신경과민, 소화불량, 변비 등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바레니클린은 반드시 항상 식사 후에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공복에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심한 구역감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복용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역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3일 이내에 증상은 적응이 되고요. 증상이 3일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구역감 유발할 수 있는 약제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이고 다른 요인이 없고 약제 때문이라면 용량을 감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레니클린은 기존적으로 머리에 있는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12시간 이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녁에 약을 먹게 되면 밤새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겠죠. 그러면서 잠을 좀 깨게 만드는 각성 효과도 있을 것이고 도파민 과다로 인해서 이제 자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마치 태몽 같은 생생한 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면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저녁약을 조금 일찍 복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수면제를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줄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는 낮긴 하지만 약제 복용 후 그리고 용량을 증량하는 시점에 초조함이나 적개심, 우울감, 행동 이상, 사고 변화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약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바레니클린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므로 신장 기능 저하자의 경우에는 용량 설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금연을 희망하시는 모든 내담자들에게 전문적인 금연치료 약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흡연량이 매우 적거나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경우에는 약물 사용의 효과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한 부작용을 경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진이나 전문 상담사와 충분한 면담하신 후에 제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약 주세요처럼 효과에 따라서 효과가 더 좋은 약을 선정하시는 것보다는 금기증이나 주의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고려한 다음에 본인의 흡연 행태에 맞춰서 적합한 약제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NRT는 이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사와 면담 후에 구입도 가능하고 보건소나 금연센터에서 금연 상담사와의 상담 후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분장병의 경우에는 부대별로 보건 담당자를 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NRT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연량과 니코틴 의존도, 흡연 행태, 기저질환들을 고려하여서 적합한 제형을 받으셔야 되고 효과랑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평소에 흡연량이 매우 적은 흡연자가 니코틴 껌이나 사탕을 임의로 구입하여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시거나 반대로 해당 제형에 중독이 되어서 니코틴 껌 사탕을 끊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보고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 후에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NRT는 3개월가량 사용하게 되고 용량 또는 복용량을 단계별로 줄여가면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부프로페온 처방정이나 바레니클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두 약제 모두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먼저 금기준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평가와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통해서 적응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문약품 처방 시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치료 용량을 투약하진 않습니다. 약제를 첫 복용 시 또는 복용 증량 과정에서 부작용을 경험할 경우에 그 양상에 따라서 약제를 변경, 감량 또는 추가 약제, 투약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신경정신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약제 중단 후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약물 처방 초기에는 자주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와 면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의사 진료를 자주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 약을 한 달치 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은 처음 약을 시작할 때는 1, 2주 간격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부작용 평가를 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프로피온 처방정은 이제 첫 일주일 동안은 절반 용량을 처방하고 그 후 치료 용량을 처방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레니클린은 복용 시작 후에 약 3일간 최저 용량을 처방하고 4일간 절반 용량 그리고 나서 일주일 경과 후에 이제 치료 용량을 처방합니다. 바레니클린은 보편적으로 이제 3개월을 최소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6개월까지 처방하고 최대 1년까지 투약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1년 이상 투약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